프롤로그. 시장에 가면 요즘 유난히 눈에 띄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봄동입니다. 납작하게 퍼진 잎,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살짝 달콤한 맛. 요즘은 봄동 비빔밥이 SNS에서 유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메뉴판에도 올라오고 편의점 도시락에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봄에 봄동을 먹으라고 할까요? 사실 봄동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겨울을 견디며 자란 채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봄동이 왜 봄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왜 옛사람들이 봄이 오면 이 채소를 찾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부. 봄동은 원래 어떤 채소일까? 봄동은 사실 새로운 채소가 아닙니다. 배추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구, 즉 속이 꽉 차지 않고 잎이 바깥으로 퍼져 자라는 배추 품종입니다. 우리가 김장에 쓰는 배추는 위로 둥글게 모입니다. 하지만 봄동은 정반대입니다. 잎이 땅에 바짝 붙어서 마치 납작하게 눌린 것처럼 옆으로 펼쳐져 자랍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배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납작하지? 하지만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겨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땅에 가까이 붙어 자라면 어떤 장점이 생길까요? 첫째는 차가운 바람을 덜 맞습니다. 키가 클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봄동은 낮게 납작하게 자라면서 바람을 피합니다. 둘째는 땅이 품고 있는 지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땅속은 지표면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 온기를 최대한 가까이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눈이 쌓여도 무게를 분산시켜 버팁니다. 납작한 구조는 눈의 하중을 옆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이 오랜 세월을 거쳐 개발한 자연의 설계입니다. 봄동은 주로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어 왔습니다. 해남, 진도, 무안 같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띠어 배추가 겨울을 나면서 자라기에 적합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봄철 김치 재료로 연한 배추 잎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봄동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봄 식탁을 책임져온 채소입니다. 이름도 거기서 왔습니다. 봄과 동, 즉 겨울을 지나 봄에 먹는 채소. 이름 자체에 이 채소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2부. 추우면 채소가 더 달아지는 이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채소는 추운 날씨를 만나면 더 달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식물 세포 안에 물이 얼 수 있습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고 세포벽이 터집니다. 그러면 식물은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세포 안의 당분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분이 물에 녹아 있으면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같은 원리로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잘 얼지 않는 것처럼 식물은 자체적으로 천연 부동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이 포도당, 과당, 자당 같은 단순 당분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겨울을 견딘 채소는 자연스럽게 당도가 올라갑니다. 봄동이 달콤한 이유는 결국 추위를 이겨낸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봄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금치도 서리를 맞은 후가 더 답니다. 겨울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마도 수확 후 저온에 보관하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옛 농부들은 과학 용어 없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이 맞은 채소가 맛있다. 이 경험적 지혜는 정확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3부. 봄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봄동은 맛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봄동에는 비타민C가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100g 기준으로 일반 배추보다 함량이 높다는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돕고 피부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겨울 내내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한 후 봄에 봄동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비타민C 보충이었습니다. 봄동의 파릇한 초록빛은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엽록소와 함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눈 건강과 점막 보호에 관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겨울 동안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이 늘어나면 장 운동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봄동의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봄에 나물을 챙겨 먹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겨울 내내 거칠어진 몸을 가볍고 신선한 채소로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봄동에는 칼륨도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압 균형에 관여합니다. 김치나 찌개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한국 식문화에서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자연스러운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봄동 하나가 건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정 식품 하나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소들이 일상 식탁에 자주 오를 때 전체 식습관의 질이 올라가고 몸의 균형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봄동은 그 출발점으로 충분한 채소입니다. 4부. 왜 봄에는 입맛이 없을까?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춘곤증이라는 말도 있죠. 괜히 졸리고 피곤하고 밥이 당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겨울 동안 우리 몸은 낮은 온도와 적은 햇빛에 맞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약간 느려지고 활동 수준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서 기온이 오르고 햇빛이 늘어나면 몸은 다시 활성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일시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봄은 일조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고 이것이 피로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봄이 오면 들로 산으로 나가 나무를 캤습니다. 냉이, 달래, 쑥, 그리고 봄동 같은 채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겨울 동안 줄어든 신선한 채소 섭취를 보충하고 몸을 봄의 리듬으로 깨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현대 영양학의 언어로 말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의 음식에는 계절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담겨 있습니다. 5부. 봄동 레시피 3가지. 사실 봄동은 복잡한 요리가 필요 없는 채소입니다.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도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봄동 겉절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일 겁니다. 봄동은 절이거나 데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먹기 좋게 손으로 뜯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양념을 준비합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액젓 1스푼, 약간의 단맛, 그리고 참기름. 이 재료들을 먼저 섞어 양념을 만든 뒤 봄동을 넣고 살살 버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봄동은 세게 주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섞어주듯 버무려야 봄동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달콤한 향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비타민C 같은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SNS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메뉴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음식을 올려놓고 있죠. 바로 봄동 비빔밥입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준비하고 그 위에 방금 만든 봄동 겉절이를 넉넉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반숙 달걀 프라이 하나. 노른자가 살짝 흐르도록 익힌 달걀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고추장 1스푼, 참기름 1바퀴, 통깨를 살짝 뿌려줍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쓱쓱 비벼보면 봄동의 달콤한 향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함께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명란젓이나 날치알을 올려 먹는 조금 색다른 버전도 인기가 많습니다. 짭조름한 명란과 봄동의 달콤한 맛이 의외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식당에서 봄동 비빔밥을 메뉴로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매우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밥은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봄동은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을 더합니다. 고추장은 발효식품으로 유산균을 포함합니다.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한 지방입니다. 여기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면 단백질까지 균형이 맞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한 그릇에 담기는 식사입니다. 비빔밥이 오래된 건강식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봄동 된장국입니다. 멸치 육수를 끓인 뒤 된장을 풀고 봄동을 큼직하게 뜯어 넣습니다. 여기에 두부와 대파,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한 번만 더 끓여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봄동은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입니다. 봄동이 살짝 숨이 죽을 정도만 익혀야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을 떠보면 된장의 구수함 사이로 봄동의 은은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겨울을 견디고 나온 채소라서 그 맛이 더 깊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겨울이 길었던 해일수록 봄에 나오는 채소는 더 달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을 오래 견디며 자기 안에 당분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 시장에 가보면 조금은 납작하고 조금은 투박하게 생긴 배추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봄동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겨울을 견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비슷한지 모릅니다. 차가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도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니까요. 봄동 한 잎을 씻어 먹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 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